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손찌검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손등이 제 볼에 닿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서진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드디어 우리 민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서진이는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서진이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던 집에 생기가 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와 달리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서진이와 민우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며느리를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여서 가져다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특히 서진이가 임신했을 때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썼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가져다줬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빠졌어요. 서진이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제가 아이를 봐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진이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뭔가 조언을 하면 고개만 끄덕일 뿐 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서진이가 육아로 지쳐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라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제가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손자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였어요. 서진이는 책을 보면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서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 잘 컸다고요. 그때 서진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손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일이에요. 서진이는 바로 병원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파를 끓여서 먹이면 금방 낫는다고 말이죠. 서진이는 그때도 별말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결국 병원에는 갔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서진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우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아들은 항상 중간에서 애매한 말만 했습니다. 엄마 말도 맞고 서진이 말도 맞다고요. 그런 민우를 보면 답답했어요. 좀 더 확실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싶었거든요. 서진이는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저는 서진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서진이가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왔는데 아이 옷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 옷은 깨끗하게 입혀야 한다고요. 그때 서진이가 처음으로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가 놀다 보면 더러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서진이가 저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 말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서진이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이것저것 간섭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명절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주방에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진이도 퇴근 후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직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보는 게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뭔가 달콤한 걸 주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니까 특별한 걸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양갱을 꺼내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손자에게 줬어요. 아이는 너무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진이가 그걸 봤어요. 주방에서 나무를 묻히다가 거실을 바라보니 손자가 양갱을 먹고 있는 거죠.
서진이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아이에게서 양갱을 빼앗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빼앗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저녁도 못 먹을 정도로 단 걸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미리 말이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간식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이렇게 키웠다고 이 정도로 저녁을 못 먹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자 서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의 아이를 키워봤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요. 서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다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만 고집하냐고 말이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다니요. 저도 모르게 서진이의 뺨에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진이도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제 뺨을 탁 쳤습니다. 순간 모든 게 정지한 것 같았어요. 서진이도, 저도, 그리고 우리 소리를 듣고 나온 민우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손자는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아이 울음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뺨에 손을 대고 서진이를 바라봤어요. 서진이도 자기가 한 일에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뺨이 아픈 건 금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70 넘은 나이에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당하다니.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했습니다. 서진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런 상황이 답답했나 봅니다. 저한테도 서진이한테도 먼저 사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이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며칠이 지나도 사과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웃들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그날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밖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장을 보러 나갔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손자도 할머니와 엄마가 말을 안 하는 걸 알고 있는 듯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며느리였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도 많이 혼나고 눈치를 봤죠.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엄마 편만 들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참아야 했습니다. 혹시 서진이도 저처럼 힘들었던 걸까요? 제가 무심코 한 말들이 서진이에게는 상처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분명히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진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진이가 저를 때린 것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른에게 손을 대는 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더욱 먼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양보하면 서진이는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민우는 그런 저희를 보며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만 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민우는 출장 중이었고 서진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연락을 받은 건 저였어요. 급하게 달려가 보니 손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상처가 꽤 깊어 보였어요. 저는 서진이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하지 않던 사이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서진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에 너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간다고 병원으로 먼저 가달라고 했어요. 저는 손자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걸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다치기까지 하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진이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어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처가 깊어서 몇 반을 꿰매야 한다고 했어요. 서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서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저도 대답했어요.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동안 죄송했다고, 자기도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진이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간섭이 심했던 것 같다고, 서진이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서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님을 때린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서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서진이가 국을 끓이고 저는 밑반찬을 차렸습니다. 손자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외로 밝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화해한 걸 본능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그날 밤 서진이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진이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서진이에게 조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필요한 말인지, 서진이가 듣고 싶어 할 말인지 말이에요. 서진이도 저의 조언을 예전보다 편하게 받아들여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서진이를 보면 대견스러워요. 손자는 다리가 다 나았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화목한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어요. 민우는 그런 저희를 보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가족이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감싸고 보듬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날 서진이가 저를 때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일이 오히려 저희에게는 전환점이 됐네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서진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요. 며느리라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딸같이 아끼고 있습니다. 서진이도 저를 편하게 대해줘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물론 아직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육아 방식이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이도 제 경험을 인정해줘요.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씁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목함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는 아물고 나면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저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련을 겪고 나니 더욱 끈끈해진 느낌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며느리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저와 서진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